안녕하세요. 음, 현재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이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법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개념이 확실하게 있어야지만 법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겠죠. 체제라는 것은 어떤 오랫동안 이제 사람들이 탄탄하고 견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굳건해야 되고, 그 체제가 여간해서는 이제 흔들림이 없죠. 흔들리거나 체제가 무너지게 되는 일은 극히 희박하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체제에는 국가를 이루는 어떤 정통성이기 때문에 그 체제가 교체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구조이죠.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를 또 지향하고, 그래서 법이 엄격하게 서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 기강이 체제를 잡을 수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시장 경제도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고, 그렇죠. 근데 요즘 보면은 체제가 상당히 많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거의 이제 종식을 고하는 어떤 그런 직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체제가 그렇게 굳건하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많이 이제 무너지고 좌편향된 좌파가 많은 이제 권력의 추를 잡고 있는 그 형국이 되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상당한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기를 맞이한다는 것은 법이 이제 상당히 흔들리고 있고 법치가 존립이 이태롭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렇게 된 데는 법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개념이 없는 어떤 권력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흔들기 때문에 이러한 대한민국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거기에 이제 국민의 의식이 깨어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합세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인데, 대한민국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당히 전국도 혼란스럽고 위기 상황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당 대표의 많은 재판과 기소 이런 것이 이제 줄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업무 공백도 생기고, 그런 만큼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파급효과가 되어서 어려움에 놓여 있는 거죠.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많은 부분에서 혼란스럽고 길을 잃은 그런 형국입니다. 법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확실해야지 그 법의 선을 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법 의식이 상당히 결여돼 있으면, 특히 이제 공직으로서는 정말 공사 구분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공사 개념이 없고 공직의 자리에 있으면 어떤 권력을 부여받은 것 이상으로 어떤 공사 개념도 없고 법 개념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부정부패에 연루가 되는 거겠죠. 공적인 부분으로 이제 들어왔을 때는 철저하게 법의 선을 넘지 않고 어떤 공적인 업무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개념이 흔들리다 보면 특권을 활용해서 이제 사람을 좀 특혜를 준다거나 어떤 같이 돈을 매개로 유치하게 되거나 윈윈을 위해서 권력이 이제 유치하게 돼서 돈이 오가는 그런 어떤 법의 선을 넘고 개념을 많이 상실해 버린다면은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법적인 기준에 걸리게 되죠. 권력이라는 것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법적인 문제가 있어도 덮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권력이 이제 법적인 문제를 덮을 수 있을 정도면 이제 자유민주 체제는 무너진 거죠. 자유민주 체제는 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법치가 존립이 있어서 이제
사법부가 이제 독립이 돼가지고 철저하게 이제 법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법치를 세우는 건데, 그런 존립이 위태롭고 흔들리게 된다는 것은 권력의 힘이 강해서 법을 어떤 어긴 경우에도 그걸 충분하게 덮을 수 있을 경우에는 이제 법치가 흔들리고 사법부가 흔들리게 되면서, 법치가 흔들린다는 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상당히 위기를 맞이한 거고, 존립 기반이 이제 많이 흔들리고 체제가 종식될 위험에 있다는 거죠. 지금 딱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많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법의 시대가 가고 권력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법보다 이제 강한 권력이 법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될 것은 이제 재판을 봐야 되겠죠. 당대표, 민주당 당대표의 그 재판이 어떻게 변해가는가에 대한 과정이 그 체제를 지키고 사수하느냐의 문제죠. 법에 의해서 이제 당대표가 구속이 되느냐, 그러면 이제 법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회복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법망을 당대표가 권력의 힘입어서 이제 빠져나가게 된다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이제 거의 종식에 온 거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권력의 힘이 더 강하면 법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그걸 보면 되고, 검찰하고 민주당 당대표의 진실과 거짓의 문제, 그 게임인 거고, 재판은 특히나 이제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한 그 재판은 검찰과 이 대표의 진실 공방이겠죠.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는가, 둘 중에 하나는 이제 한 분, 검찰이든지 이재명 당대표 둘 중에 한 분은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한쪽은 진실이고 그런 거고, 이제 국민과 이제 일방 독주를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어디가 진실인가, 이거 게임이죠. 그래서 이제 검찰이 승리를 하게 된다면 이제 국민들이 승리해서 체제를 다시 되찾는 거고, 검찰이 민주당 당대표를 구속시키지 못한다면 체제는 이제 넘어가는 걸 의미하겠죠. 넘어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사망 내지 종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이 전도된 사건이겠죠. 법이 뒤집힌 거고, 이제 체제가 뒤집힌 거기 때문에 그 이제 상당한 문제죠. 법치가 뒤집힌 거기 때문에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이 저는 이제 승리를 하기를 바라는 거죠. 검찰이 승리를 해야지 체제 수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치가 당연히 이제 건재해야지 자유민주 체제라고 할 수가 있고, 검찰이 승리를 하지 못하고 이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도까지 된다면 이제 체제는 무너진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굉장히 위기인 거고, 이 당대표가 재판이 어떻게 변하고 과연 당대표를 구속 처리할 것인가 불구속 처리하는가, 그걸 잘 봐야 되겠죠. 유죄는 맞는데, 유죄는 맞는데 이것이 이제 형량이 어느 정도 되고 구속으로 결론이 지어질 것인가, 불구속으로 기소돼서 마무리될 것인가에 따라서 정치적인 형벌도 상당히 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당대표 입지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국민들은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부장판사한테 이제 배당이 됐다잖아요. 대북송금에 대한 어떤 사건은. 그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는 거에 따라서 자유민주체제의 행방이 달라지는 거겠죠. 검찰의 대북송금 그 문제로 이제 당대표가 구속되느냐 불구속 기소되느냐 이 문제는 검찰과 당대표 간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당대표의 개인 비리와 문제를 이제 검찰이 묻는 거가 되겠고, 이제 체제가 이제 종식된 거는 또 다른 하나의 또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겠죠. 그거는 체제의 종식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체제가 왜 자유민주 체제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종식의 위기와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자유민주 체제, 민주주의 이런 건 다 검증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검증할 수 없는 그런 거는 그 부분에서 이제 사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검증이 안 되는 그 시스템에서 모든 것은 투명하게 이제 검증이 되고 그 검증을 기반으로 이제 신뢰를 확보하는 거고, 이제 그것이 이제 확보가 되었을 그 체제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검증이 안 되는 신뢰는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선거 문제가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과를 공표하면은 그걸 그대로 수용하거나 국민들이 믿어야 되는 그런 거고, 투명하게 이제 결과물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체제의 문제하고 그것이 연결되었다 봅니다. 종식이 된 계기가 선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선거의 투명성이라든지 검증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체제가 위기를 맞이하고 기로에 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선거 검증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 검증을 제대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필요한 거고, 수사를 해야지만 그 과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그냥 집계하고 공표하면 그걸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이 구조가 과연 그걸 선거를 할 수가 없고 공적인 그런 또 선거라고 할 수가 없죠. 검증이 안 되는 선거가 있을 수 있나요? 검증이 돼야죠. 실제 사전 투표자 수도 몇 명 실제 투표장을 차지했는지, 그리고 실제 선거인이 몇 명인지, 그 사이에 갭은 없는지, 그런 모든 것들이 과정이 검증이 돼야 되겠죠. 투표지가 이거 진본인지 가짜인지 이것도 구별이 돼야 되겠죠. 인쇄 도장을 이미지 파일에서 다량을 만들 수 있는 그 구조라면 그 투표지가 진본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을 만들었다는 것이 상당히 의도적이라는 거죠. 그게 또 검증이 안 된다는 것도 상당히 의도적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체제 문제까지 연결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에 상당히 큰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그래서 검찰과 이재명 당대표 대북송금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이게 이제 해결되지는 않죠. 체제의 문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체제가 지금 종식될 위기이기 때문에 체제가 자유민주 체제를 회복해야지. 그 민주주의가 제대로 선거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사실상 지금 많이 흔들린다는 거고, 자유민주 체제가 도전을 맞이했다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여기 관심이 있어야 되겠고, 체제는 반드시 지키고 사수를 해내야 되겠죠. 그래야지 법치가 제대로 쓰고 법에 권력이 들어갈 틈이 없겠죠. 법이 사법부의 독립성이 확실하게 세워져서 법에 따라 정확하게 심판을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금전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인맥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권력에 의해서 이제 법을 넘나들거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어떤 공평한 법적인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게끔 그런 것을 잘
감시하는 역할을 국민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사건이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봅니다. 대북 송금권, 이 대표와 검찰 간의 그 진실 게임, 재판 과정 이런 거, 결과 어떤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나는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체제를 회복시키는 것에 국민들이 관심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